경기도 성남시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다는데, 긴박한 사고 현장에서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한 용감한 시민 김휘섭, 길요섭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용감한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30세 김휘섭 씨 그리고 44세 김요섭 씨입니다. 지금 분당의 한 그 교통사고인데요. 차가 하나 역주행해서 중앙선을 중앙선 넘어서 침범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쾅 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0m가량 계속 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차량 한 대랑 또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서 보니 저 70대 운전자였는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 70대 운전자가 심장 판막에 출혈이 생겨서 의식을 잃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 유리창을 깨고 가서 지금 이 운전자도 구조를 해서요. 이 운전자가 지금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이제 가속 페달, 엑셀을 네. 이제 밟고 있었다는 건데, 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김휘섭, 길요섭 씨와 직접 취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어머님 병원 방문만 갔다가 돌아가던 길에 차가 계속 이상하게 중앙선을 넘어오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1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멈추질 않았어요.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를 시키고 이제 사고 처리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고 차가 계속 진행을 했고, 그때 1차 사고 당시에 운전자분을 보니까 핸들에서 양손이 내려져 있었고 고개가 밑을 보고 있었어요. 그 차가 역주행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올라오던 차량들과 부딪힐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상태로 인도 쪽으로 갔다고 하면 걸어가시는 시민들을 향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119에 신고를 하면서 뛰어갔죠. 저는 그날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봤는데 가해 차량이 그 악셀을 밟고 계셨나 봐요. 연기가 앞바퀴 쪽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좀 상황이 위험하다, 위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달려갔죠. 일단 가해 차량보다 저는 피해 차량 쪽이 더 가까워서 피해 차량 운전자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왜냐면 인도 쪽으로 안 그러면 차가 치고 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텨달라고 브레이크 밟고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리고 쳐다봤는데 의식을 잃고 계시더라고요. 화면 보면 영상에 나오지만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길 가던 두 분이 긴급 구조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김휘섭, 예. 길요섭, 둘 다 섭으로 이렇게 끝나는 두 분인데 뭐 모르는 분입니다. 거기서 예. 이제 만났는데요. 이분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119나 112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구급차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구급차가 오는 시간은 최소 5분 이상 걸릴 거다고 판단을 한 거고,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네. 위급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옆에 갓길에 차를 대고 나왔다고 하고요. 이 김휘섭 씨는요. 길요섭 씨도 마찬가지로 이 5분 정도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운전자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고, 처음에 또 차 한 대와 부딪혔고 그 이후에 또 부딪힌 상황이었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가 또 인도로 갈 수도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앞에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페를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연기가 올라온 상황이고, 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김지혁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정지된 상태이지만은 사실은 핸들이 틀어지면은 갑작스럽게 튀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좌우로 다 다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신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김휘섭, 길효섭 씨는 의식을 잃은 70대 운전자를 어떻게 구조한 건지 듣고 올까요? 이제 주행 중이던 차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안 열린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때 벽돌이 있더라고요. 벽돌을 들고 가서 유리를 이제 깨기 시작했죠. 그때 하도 안 깨지니까 주변에 있던 상가 사장님께서 망치 여기 있다고 소리를 쳐주셨고, 그래서 그 망치를 받아와서 유리를 깼죠. 깨고 제가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드라이브에 있던 변속기 레버를 파킹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그분이 약간 의식을 찾으셨어요.
사고 나셨는데 기억나시냐고. 근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로에 눕혀드리면서 119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우리 자동차 운전하죠. 자동차 문이 잘 안 열리거든요. 순간순간. 근데 유리창을 벽돌로 깨려고 하니까 안 깨지니까 망치를 또 구해서 깨고 긴급 구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좀 의식을 잃은 상태였군요. 그러니까 아마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핸들에서 두 손이 내려왔고 그 아마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중앙선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앞에서 오는 차를 추돌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추돌한 차하고 그대로 막힌 상태에서 악셀을 밟고 있으니까 헛바퀴가 도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잘한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저렇게 벽돌로 깨가지고 응급조치한 것도 잘한 거지만 그 앞차 운전자한테 잠시 그대로 그냥 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 핸들, 그 브레이크를 좀 잡을 때까지 그대로 있어달라고 얘기한 것도 진짜 잘한 겁니다. 지금 김휴섭 씨하고 김효섭 씨가 달려가서 저렇게 망치로 깨는 모습 보여드렸고 길효섭 씨도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전자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조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주차 기어 딱 놓고 봤는데 그 피해자분하고 딱 눈을 봤더니 이제 의식이 조금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혼자 힘으로 일어나오지를 못하시니까 이제 부축을 해서 딱 내려놓고 이제 도로에 눕혀놓고 119 오니까 괜찮다 안심을 먼저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19 와서 또 조치를 하고 그렇게까지 또 사고자분을 다독였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제 모자 쓴 분이 길요섭, 이게 이름이 섭섭으로 끝나다 보니까 섭씨 형제.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모자 쓴 분은 길요섭 씨고 망치로 좀 깨고 있는 분이 김휴섭 씨인데 근데 이 차량 저렇게 갑자기 깨다 보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치로 이렇게 저 차 유리를 깨고 나서 손을 보니까 하얀 살들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제 피가 굉장히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치로 깨면서 이제 유리 파편들이 이제 살에 박혔던 건데 그거를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요. 양손 검지손 인대가 찢어져서 접합 수술까지 화면에 보이네요. 네, 김효섭 씨는 발레학원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발레를 가르치는데 지금 일상생활에 다소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지금 상처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과정에 다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상황에 너무 뿌듯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길효섭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내가 그냥 저거 망치로 해가지고 했어야 김효섭 씨가 안 다쳤을 텐데 김효섭 씨가 다친 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게 자비로 지금 이거 치료한 거거든요. 인대 접합 수술 같은 걸.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구조해 주려고 하다가 다치게 되면 이런 치료비 정도는 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뭐 김휴섭 씨나 이제 길효섭 씨 보면은 그 순간의 어떤 판단력도 대단한 거고 자기가 다치는지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긴박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소감을 이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구출을 하고 내리셔서 구급차를 가시는데 되게 저는 많이 안쓰러우셨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일이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죠. 다행히 운전자분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저도 전에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제가 보기엔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뭐 제가 먼저 봤으니까 먼저 간 거일 뿐이지 그날 영상 보시면은 저 말고도 주변 상인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된 것도 다 도와주셨는데 뭐 앞으로 열심히 살으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두 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고 주변에서 보면 서로 이제 도와주는 분위기. 특히 이렇게 또 이런 소식 알려지면 이제 가족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 가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휘서 씨 이제 지금 손을 좀 다쳤잖아요. 발레가 손이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손 다친다 그러면 어머님이 되게 걱정을 했답니다. 왜 다쳤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 하다가 다쳤으니까 자랑스럽다고 얘기했고 가족들도 다쳤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일하고 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쳤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들 생각하면 또 뿌듯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 두 분께는 시민경찰 253 우리 동네 시민경찰 제도가 있나 보죠?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 공동체 치안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 사건 반장에서 2로 했어요. 그러네요. 기억나십니까? 저 지난 12일 날 광명에서
이 절도범 도망가는 거를 쫓아가서 헤드록으로 잡았던 고등학생, 그 축구 선수, 그 친구가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 우리 동네 시민경찰 1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그 2호, 3호가 됐는데 김희섭 씨가 2호. 그다음에 이제 길요섭 씨가 3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사건 마당에서 시민경찰 1호, 2호, 3호를 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굉장히 뿌듯한 거 있죠. 앞으로 한 100호까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시민경찰의 어떤 산 증인들을 또 직접 보는 분들이 확인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더욱더 뜻깊습니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